오늘 낭독할 책은 부자 되는 책 읽기입니다. 출판사는 금토출판사입니다. 출판사에서 책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지은이 오인환, 도서 인플루언서,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에서 출생해 지금도 살고 있다. 농업 선진국 뉴질랜드에 유학해 농업 경영과 마케팅을 공부하고 현지 중견 리테일 브랜드 창업 멤버로 일했다. 1호점으로 시작해 2호, 3호, 4호점을 내고 직수입과 유통, 도매업으로 확장하는 전 과정을 함께했다. 사업의 성장이 나의 성장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깊이 체험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생산 과잉에 들어선 감귤 수출부터 시작해 무역, 교육, 농업 세 가지 사업을 이끌고 있다. 네, 지은이 소개였고요. 목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제1장, 유익한 사람에게 돈이 모여든다. 2장, 세상의 눈부신 변화를 앞에서 보라. 3장, 인간을 배우면 돈의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3장으로 좀 나누어져 있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제2장이었습니다. 세상의 눈부신 변화를 앞에서 보라. 이 부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폭발하는 인류의 학습 능력. 최재붕. 필자는 한국의 장래를 어둡게 생각한 적이 있다. 낮은 출산율과 지나친 사교육, 부족한 독서량, 엄청나게 높은 가계부채, 과도한 수출 의존, 북한의 불안, 노사 분쟁, 지역 갈등 같은 것들을 보면서였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를 통해 일어나는 많은 사회적 변화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될 시기에는 한국의 위상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유는 비대면과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다. 지금 비대면 상황으로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업체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IT 기업들이다. 이런 IT 기업들의 주요 특성은 비대면 서비스와 빨리빨리 문화다. 이런 비대면 서비스의 발전에는 오늘날 전 세계의 웬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씩 손에 들고 있는 1인 미디어의 확장이 큰 역할을 했다. 예전에는 가정마다 TV가 한 대씩 있었다. 이제는 중학생만 되어도 누구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이 1인 미디어는 5G의 속도로 서비스를 공급한다. 음악을 내려받기보다 스트리밍으로 감상하고 영화도 스트리밍으로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문화를 전 세계인이 공유한다. 이제 비슷한 감성을 지닌 또래들이 자신의 취향을 찾아다니며 비대면 속에서도 전 세계로 생활 공간을 확대한다.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키워온 한류의 덕을 톡톡히 보게 되었다. 미국의 주문형 콘텐츠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는 북미 시장의 수배가 넘는 아시아 시장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한류 콘텐츠를 이용해야 한다. 한류는 지금 태국과 필리핀, 일본,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각기 문화권이 다른 국가들의 단일 콘텐츠를 공급하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문화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류는 이제 단순히 한국의 문화가 아니라 세계 거대 자본의 투자 대상이 되었다. 한류에 투자하면 아시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 월트 디즈니, 넷플릭스, 유튜브 등은 수익도 나지 않는 한국 드라마에 수백억 원을 투자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플랫폼 운명을 걸기도 한다. 월트 디즈니의 시가총액은 282조 원으로 LG전자의 20배가 넘는다. 또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한 편으로 전 세계에서 3조 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다. 종업원이 1934명이나 되는 한진중공업 1년 매출의 2배 가까운 수치다. 문화 콘텐츠는 자동차 생산처럼 국가의 산업 구조를 전반적으로 바꿀 수 있다. 예전에 포드가 자동차 대중화에 성공하면서 파생한 철강업이나 석유화학, 정유산업 등의 발전이 그러하다. 문화 콘텐츠는 산업은 관광업과 연관을 이루고 관광업은 항공산업과 요식업에 영향을 준다. 2020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디지털 문명과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던 지구의 생활 방식을 뿌리째 흔들었다. 인류는 감염을 피하려고 비대면 생활로 강제 이동해야 했고 디지털 문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문명 교체의 흐름이 격변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제 누구도 포노사피엔스 문명을 거스를 수 없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 그대로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이 책 체인지 나인은 코로나19 시대의 변화상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포노사피엔스 문명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그 방향은 포노사피엔스가 주도하는 새로운 기준, 즉 포노사피엔스 코드다. 유럽 인구 5분의 1의 생명을 앗아간 패스트는 인류에게 큰 비극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중세 암흑기가 끝나고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 인류를 위협하는 재앙적 질병이 문명 교체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2020년 전 세계를 팬데믹 쇼크에 빠지게 한 코로나19 역시 위기와 기회의 두 얼굴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세계사가 구분될 만큼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거대한 사건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인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혁명적 변화를 겪고 있었다. 생활 공간이 빠르게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산업 생태계 곳곳이 붕괴하고 다시 세워졌다. 이런 혼란 속에 코로나19가 덮쳐왔다. 감염을 피하려면 비대면 생활로 격리되어야 했고 따로 격리된 채 외부와 연결하려면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포노사피엔스 문명에 익숙한 사람들은 사회 시스템은 팬데믹 속에서도 안정을 유지하고 변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려면 사회 전체 표준이 비대면이어야 하고 포노사피엔스 문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거스를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시대를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려면 9개의 코드를 알아야 한다. 메타인지, 이매지네이션, 휴머니티, 다양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회복 탄력성, 실력, 팬덤, 진정성이다. 메타인지는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고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며 학습 과정을 조절하는 인식과 지능이다. 자신의 사고 능력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고 인식하는 기술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든 것을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포노사피엔스는 메타인지에 대한 기준이 이전과 완전히 다르다. 모르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곧바로 모른다로 끝나지 않고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검색을 통해 재빨리 알아낸다. 이로 인해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에 가까워지며 생각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방법 역시 완전히 달라진다. 지식과 배움에 대한 바탕이 달라지고 가능성이 넓어지면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관점과 상상력도 완전히 달라진다.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결과물 역시 완벽하게 변한다.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이 9개의 코드는 이런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코드 1. 메타인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한계가 사라진다. 코드 2. 이매지네이션. 생각의 크기가 현실의 크기를 만든다. 코드 3. 휴머니티. 자기 존중감은 모든 사람의 권리다. 코드 4. 다양성. 다른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코드 5.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모든 재화는 디지털 공간으로 보인다. 코드 6. 회복 탄력성. 냉정한 낙관주의자의 길을 간다. 코드 7. 실력. 데이터가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증명한다. 코드 8. 팬덤. 가장 큰 권력의 지지를 받는다. 코드 9. 진정성. 누구나 볼 수 있는 투명한 시대를 산다. 이 9가지 코드는 우리에겐 낯설지 않은 것들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살 수 있었던 것들이지만 이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이 되었다고 저자는 단언한다.